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8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잘 지켜왔지만 이제는 주요 동부전선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인 바흐무트를 러시아군에 내주고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해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때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내주고 병력을 철수해 이후 재정비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흐무트에서도 그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처럼 될 경우 러시아군은 그토록 염원하던 바흐무트를 손에 넣게 되겠지만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절대 쉽게 내줄 리는 없어 보이고 엄청난 규모의 바흐무트판 살수 대첩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이후 정말 오랜만에 수공작전을 통해 러시아군을 괴멸시키는 바흐무트판 살수 대첩을 벌였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바흐무트 북쪽으로 바흐무트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북쪽 돌출부를 향해 우크라이나군이 제17 전차 여단 및 제3 돌격 여단, 제46 공수 여단과 제119 영토 방위군 여단을 포함해 총 4개 여단 규모의 역공세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소전의 피해를 다시 한번 강요해 바흐무트 전선에서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산 넘어 산이라고 만약 바흐무트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다음 목표인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방면으로 공세를 가하려 할 경우 8개월간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던 바흐무트보다 더욱 최악의 전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기만전으로 러시아군을 크게 소모시키고 곧바로 대반격을 개시한다면 크레미나 스바토 전선, 부울레다르 전선 어느 곳에서도 러시아군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다시 점령지를 내주고 밀려나야만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해외 서방 국가들에서 선진 군사 교육을 끝내고 복귀한 전력들이 속속 합사하며 무려 20여 개 이상의 새로운 신규 여단을 새로 편성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전선에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몰고 복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말 공세를 시작으로 앞으로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될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인 2월 25일에서 2월 26일간 있었던 러시아군의 공세에 의해 바흐무트 북부 전선은 좋지 않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월 24일 저녁부터 2월 25일 오후까지 러시아군이 M03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는 여러 지역에서 공세를 가해왔는데요. 러시아군은 M03 고속도로를 훌쩍 넘어와 베리키우카와 야이드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공세를 가했습니다.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이때 투입된 병력은 공세 시작 이후 투입된 병력 규모 중에서도 최대급 규모에 달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포기하고 주력 병력을 철수시켜 물러날 것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격에는 연대급 규모에 달하는 바그너 그룹 병력과 러시아 공수군 예하의 제7근위 공중강습사단, 제20 근위 차량과 소총사단, 루안스크 제2군단 예하의 대대급 부대 등 2개 사단급 규모에 달하는 병력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길이가 겨우 5km에 불과한 전선에 집중 투입되며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공세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포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주말 동안 파괴되었고 이틀 동안 총 1200명이 넘는 전사자를 기록할 만큼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피해조차 무시하고 달려드는 러시아군은 결국 26일 새벽이 되자 베리키우카, 야이드네 방어선 중 일부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며 점령지를 넓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지상군 사령관 및 동부작전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은 이제는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바흐무트 방어선의 야전 지휘소에서 수뇌부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기가 막힌 대응책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르스키 상장은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바흐무트를 러시아군에게 내주도록 하는 대신 바흐무트 북쪽의 러시아군을 끌어들여 포위 섬멸하기 위한 함정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베리키우카 후방에 있는 베리키우카 저수지와 야이드네 후방에 있는 피브니치니 저수지의 제방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저수지에 물이 흘러넘치면서 주변의 평야지대가 마치 늪지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이미 진출한 러시아군 부대들은 후퇴할 경로가 막혀버려 베리키우카와 야이드네 앞쪽 지역에 갇혀버렸고 러시아군의 후속 예비대 병력들은 진입로가 막히며 추가 증원과 보급을 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저수지들은 강의 하류에 속하며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주변을 모두 늪지대처럼 만들어 러시아군 장비들의 기동을 막아버렸는데요. 늪지대처럼 변해버린 진창은 베리키우카와 야이드네 인근에서 더 이상 러시아군의 후속 예비대들이 진격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천여의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겨울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창으로 변해버린 이들 땅은 얼어붙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시르스키 상장은 두 가지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흐무트 시가지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병력을 안전하게 빼내고 M03 고속도로 축선에 있는 오리오코 바실리우카와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차시브 야르 일대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흐무트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도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병력을 남겨놓은 채 다른 병력들을 오리오코 바실리우카와 차시브 야르에 배치해
삼각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베리키우카와 야이드네 일대에 갇히게 된 러시아군은 진창으로 후방의 탈출로가 막혀버려 탈출할 수도 없고 보급이 끊겨 또다시 포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그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공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함정인지라 과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러시아군이 공세를 우크라이나군의 의도대로 가해 올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그러나 이 정보가 맞다면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진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 전황지도 그리고 척파러의 27일 전황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베리키우카 및 야이든의 후방으로 반격을 시도해 바흐무트 북부 돌출부로 치고 들어온 러시아군 병력을 가두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공격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제17 전차 여단과 제3 돌격 여단, 제46 공수 여단 전력과 제119 영토 방위군 여단 등 4개 여단 규모의 전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 중 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 선봉 부대가 이미 바흐무트 북쪽에 갇힌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후방을 공격해 포위 섬멸전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보이듯이 제119 영토 방위군 여단 예가 대대 병력들이 돌출구를 따라 더욱 깊게 치고 들어오는 러시아군 병력들을 앞에서 저지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 제17 전차 여단 예가의 전차 대대 전력들이 북쪽에서 러시아군 후방을 깊숙이 치고 들어가며 돌파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제46 공수 여단 예가의 병력들이 제17 전차 여단을 따라 후속 병력으로 치고 들어갔고 남쪽에서도 우크라이나군 병력들이 공세를 가해오는 러시아군의 후방을 찌르고 들어가며 돌파구를 형성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양쪽의 우크라이나군 전력이 합쳐질 경우 공세를 가하며 치고 들어온 러시아의 공수군 1개 연대 병력과 바그너 그룹 용병 2개 연대 병력 그리고 돈바스 반군이나 제20 근위 차량과 소총 사단 예가의 병력 일부로 보여지는 러시아군 병력은 완전히 우크라이나군 포위망에 둘러싸인 채 섬멸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에 갇힌 병력들을 구하기 위해 바그너 그룹 병력들과 제7 공수 사단 전력, 제20 근위 차량과 소총 사단 등의 전력을 투입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지연전을 통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후방의 공격에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는 러시아군의 공세 형태를 감안해 볼 때 이처럼 함정에 갇힌 러시아군 전력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인데요. 이 소식이 틀린 정보가 아니라면 아직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철수하지 않고 좀 더 버틸 수 있을 만한 여유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신규 부대들을 새로 창설하며 전력을 급격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은 8개의 내무부 여단과 8개의 기계화 여단을 신규 편성했고 2개 포병 여단에 더해 3개 해병 여단, 1개 공수 여단을 추가해 총 22개 여단 규모의 신규 부대를 창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 여러 국가들에 파견되어 선진 군사 교육을 받은 이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이 같은 병력 증강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중 일부는 벌써 전선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이들 중 제47 기계화 여단의 경우 미국이 지원한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 차를 타고 크레미나 전선으로 투입되어 러시아군의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포기하고 물러날 경우 러시아군의 상징적인 전과를 달성하게 되므로 환호하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바흐무트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분명 M03 고속도로를 따라 진격을 계속할 것을 지시할 텐데 그 앞에는 슬라비안스크가 있고 남쪽에는 크라마토르스크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역 방어선의 경우 거의 8개월간 러시아군의 병력을 엄청나게 소모시킨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보다도 더욱 뚫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가 수월한 높은 지대에 배치될 것이며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로 가는 진경로 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기간 동안 구축해 놓은 요새화된 방어 진지들이 마을과 도시를 따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흐무트 시가지보다 더욱 손에 넣기 어려운 곳이 이들 지역인데 이 지역들에서 또 러시아군이 지금까지처럼 엄청난 병력을 희생시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공세를 가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어느 곳에서든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갑자기 시작한다면 러시아군은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크레미나 전선에 병력을 증원할 것인지 울레다르 지역으로 지원 병력을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8 공수 사단과 제90 전차 사단, 제144 근위 차량과 소총 사단 등 대규모 부대들이 이 지역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미나의 러시아군 예비대는 굉장히 전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크레미나 서부의 숲지대를 돌파하다가 매복한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에게 당해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을 잃고 전사자 또한 막대한 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레미나 남서쪽의 경합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최강의 전차라는 T-90M 전차마저 많은 수가 파괴당했고 2월 25일 전황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20여 회의 항공 폭격 등을 동원해 생각보다 러시아군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은 벌써 30만 명의 동원 병력 중
23만 명 이상이 투입된 것은 물론 그중 대부분의 병력이 무리한 공세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상태라 여러 사단 및 여단, 연대 병력들의 인원 구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장비는 그보다 더욱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바흐무트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이후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방면으로 진격하다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다른 전선에 증원될 수 없게 된다면 크레미나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선의 구조상 크레미나가 무너질 경우 스바토우마저 따라서 무너질 확률이 높으며 스바토우가 우크라이나군에 탈환될 경우 돈바스 전역 전체에서 러시아군은 큰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돈바스 전역 러시아군의 보급은 스타로베스크, 스바토우 라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스바토우가 무너질 경우 스타로베스크의 보급은 과부하 상태가 될 겁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러시아군 전차들을 재생시키는 시설이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스바토우를 탈환할 경우 이 스타로베스크가 바로 하이마스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는 러시아군 보급 시설이든 전차 재생 공략이든 나만 아는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난해 5월에서 6월 러시아군이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겨우 손에 넣은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까지도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길 수 있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너무 많은 병력을 소모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 버틸수록 러시아군은 더욱 불리해질 전망인데요. 이제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